아침의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아침이면 진한 커피를 찾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축구를 보느라 잠이 부족한 축구 팬들입니다. 월드컵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주말, 내일이면 주말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화물연대 파업의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했다. 정부의 방침입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거부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지금 상황 묵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강한 입장을 내놨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밤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물류 볼모로 잡는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 자, 그렇다면 화물연대와 정부가 충돌하는 양상 조금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이재명과 가족들 수년치 계좌 추적, 지금 검찰 수사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요. 대장동 연루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는데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제공한 40억, 그동안 액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합해 보니까 이 정도 규모가 된다 그래요. 최종 종착지 밝히는데 주력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7%. 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은 지극히 부진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한파가 닥친다 이런 내용이죠. 한국은행이요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존 전보 올렸는데요. 그와 함께 경제 성장률 기존 전망치에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더 어렵게 본 겁니다. 수출 위축의 투자 소비 전망도 암울하다. 그러면서요. 기준금리 연 지금 3%에서 3.25%로 올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예상보다는 좀 적게 올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6연속 인상 나섰지만 보폭은 조절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임 묻는다. 자, 인용된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주제길래 이런 키워드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로 판명. 이 기사군요. 어제도 좀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뭔가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인물로 꼽힌 첼리스트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조사를 했는데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죠. 당 안팎에서 책임 논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어요?라고 좀 더 보죠. 어제 요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김의겸 의원은요 입장문을 좀 언론에 공개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등의 심심한 유감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요. 요거 좀 크게 보죠. 윤석열 그때 당시에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등 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거예요. 요걸 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등에 다 들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동훈 장관 국회 출석했죠. 요새 예산 처리라서요.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의원 사퇴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야당 내에서도 이거 고민인데 하면서 최소한 대변인직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뭐 발언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입장 표명하고 보세요. 네. 박홍근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두 인물이 좀 상반된 모습이었죠. 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지금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낸 첼리스트, 요 A 씨로 알려진 분의 이제 변호인이 언론에 이제 설명한 부분을 좀 따로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그 변호인이 설명을 했다 그래요. 윤 대통령 등이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당시 A 씨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꺼낸 건가? 그럼 말은 했거든요. 이거를 그 녹취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A 씨 전 남자친구가 평소 자주 폭언했고 당일에도 귀가 늦는다고 의심을 하더라. A 씨가 상황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거짓말한 것.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개인적인 어떤 상황인데 일이 커진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을요. 근데 이게 제보 형태로 흘러 들어갔고 그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했고 반박했고 책임 묻겠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앞서 설명했지만 뭐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죠. 뭐 최종은 아니지만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보면 좀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황당 얘기에 야당 핵심들 국정농단 띄우고 권익위는 공익신고 검토. 그동안 이런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야당 뭐 지도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굉장히 또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뭐 쭉 전개가 있는데요. 자, 뭐 큰 제목은 이렇고요. 이와 관련해서요. 뭐 시간이 좀 꽤 지났는데 야당에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또 얘기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사건은 아니고 황당한 얘기가 지금 돼버리는 것 같잖아요. 자, 김광락 소장님. 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은 글을 통한 유감 표명을 했어요. 근데 사과한다는 표현은 유감 정도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의겸 대변인의 의혹 제기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그 뭐 중진든 의원들, 묵직하신 분들이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주장도 하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분들도 사과하시라고 좀 얘기했어요. 다른 분들 입장 표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민주당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간인의 제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슈가 돼버리는 것이 그냥 제보만 듣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를 바로. 이게 예.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어도 예. 국회의원이 이렇게 좀 허술하게 확인 안 된 것을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데 예. 저는 적어도 이제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유감 표명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정도를 좀 높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선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겠다는 그럼 당 생각이 차원에서도 유감 저는 표명이 뭐 있어야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적어도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예.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국감장에서 사실은 뭐 이 어떻게 보면 조폭의 돈다발 사진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김용판 의원이 사과를 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당도 유감 표명한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뭐라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먼저 사과를 그 예. 사건을 사과를 하고 이거를 이제 추궁을 한다 그러면 동의가 가능하지만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궁을 비판할 그런 자격은 별로 없다. 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하려면 예. 사실상 김의겸 의원은 사과를 하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구락 소장님, 화면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입장문 낸 거 있거든요. 그거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띄워보죠. 여기 보면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뒷부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유감 표명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보받고 확인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또 질문하겠다. 똑같은 질문 한다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행정부의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예, 되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몇 차례 하고서 본인이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얘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그 역할이 예. 사실 이런 검증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사실 면책특권도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체를 뭐 나쁜 것, 잘못된 것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 허위 사실로 좀 가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제보하고 하는 이건 유감 표명 정도는 최소한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튼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요. 이게. 자 이와 관련해서 김종혁 비대위원께요. 김의겸 대변인이 사과 유감 표명을 했어요. 유감이다 했는데 그 유감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 등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을 굳이 일부러 안 쓴 걸까요? 아니면 쓰기 싫었던 걸까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좀 예. 슬퍼집니다. 어. 왜냐하면 이게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든 그냥 블랙 코미디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예. 제1야당이 주도해서 예. 전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어야 되는지 참담하고 슬픈 느낌마저 갖게 되는데요. 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기자 후배이기도 하지만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김의겸 의원은 본인이 법조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특정한 술집에, 민간인 술집에 그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들어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는 게 가능한 상상인지 예. 이게 도대체 저로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제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더 따져보는 게 먼저다 이 뜻입니까?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그 예. A 씨, 그 첼리스트라는 예. 분이 그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은 그리고 더 탐사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아무도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연락 같은 거 뭐 받은 적이 없다라는 받은 적이 얘기를 없대요. 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폭로 당시에도 그 장소가 어딘지 특정하지도 못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됩니까? 저도 편집국장 출신인데요. 우리 수습 기자가 기사를 써도 저렇게 못 써요. 아니 그러면 평생 기자 훈련을 받았고 거기다가 청와대 대변인까지 그렇습니다. 한 분이 저게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 아니라면 예. 어떻게 저런 발표를 국감장에서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일단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예. 두 번째 민주당의 태도를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날 국감장의 순서가 7번째였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을 제일 앞으로 땡겼다고 합니다. 예. 김의겸 의원 질문 순서를. 그러니까 먼저 하려는 거죠. 이 이슈를 가지고. 그걸 이슈로 제기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다음에 저 황당한 질문을 했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뭘 거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에서는 당연히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성환 정책위의장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또 당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TF를 꾸려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더 탐사라는 그 예. 기관 뭐 말입니다. 매체입니다, 지금요. 예. 그 보도가 지금까지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도 이런 방구도 없고 예. 더 확인해봐야 된다. 아. 자기들이 확인한 게 뭐 있어요? 경찰이 다 확인한 거지. 예. 이 기관이 그 지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줄리 무슨 여종업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기관 그런 매체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게 언론을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지 예. 아니면 누구를 비방하고 예. 그다음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한 기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남자 제보자라는 남자분이요. 예. 그 변호사에 여기서 지금 따르면 남자친구, 전 예, 남자친구로 남자친구. 등장하죠. 예. 제보자에 따르면 폭언과 막말, 이 여성분에 대한 폭언과 막말로 지금 그 변호인의 설명이었어요. 예. 예.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가 생겨서 동거한 집에서 이제 이분은 나가게 됐는데 예. 그 다음에 자기한테 아무런 이런 제보를 한다 말다는 얘기도 없었다. 예.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예. 이분이 진짜로 이것을 사실로 믿어서 더 탐사에 제보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욕보이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제보한 건지 따라서 이 제보자라는 분 예. 그리고 이 더 탐사 그리고 김유겸 예. 의원 그리고 민주당 모두가 한 박자로 움직이면서 예. 말도 안 되는 무슨 광우병 같은 이 괴담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예. 이게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돼. 거기다 권익위까지 예. 가세합니다. 권익위에서는 이분을 무슨 공익제보자로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우리 있다. 검토한다는 얘기도 입장을 냈었어요.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 돼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제1야당이 이래도 됩니까? 자, 지금 두 분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처음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 황당하게 좀 뭐가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걸 왜 시작이 된 건가? 이런 지적을 두 분은 좀 해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나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사실 국회에서 발언, 특히 국정감사장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 뭐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상, 맥락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자, 김성일 전 특보. 이겁니다. 협업.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허위 사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종 확정이 될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해서 협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협업의 결과물을 그 감사장에서 발언한 것은 면책특권이 있겠죠. 그러나 협업을 한 것은 그 외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스토킹을 한 것이냐, 아니면 뭐 개인정보를 뭐 불법적으로 뭐 습득을 했느냐, 뭐 등등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뭐 고소를 하거나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따져볼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당청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요. 장희상 이사장. 지금 뭐 이 부분, 그리고 앞서서 제가 아까 김종혁 비대위원께 질문 드렸는데 그 답은 안 하셨어요. 다른 얘기 많이 해주시고. 김의겸 대변인이 유감 표명하면서 등으로 했습니다. 등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을, 아까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이름을
거기다 넣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일부러 그런 걸까요? 졸렬한 거죠. 아, 이건 사실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과의 이 국감 과정에서 나왔던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인데 예. 사과도 아닌 사과문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을 쏙 빼놨다는 것은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을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김의겸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변인직을 내려놓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하루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예. 뭐 이재정 의원 악수 논란부터 해서 EU 대사 거짓말 브리핑, 뭐 미국 출장, 대북 송금 수사 아니냐. 한 4번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김의겸 의원이 설화를 일으켜서 오히려 민주당에 해를 가한 게 벌써 4번째예요. 이런 대사 관련해서는 또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요. 급히 참 수습을 했죠. 그거는.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좌충우돌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업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했고 국감 도중에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임을 인식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전문가인 한동훈 장관이 고소 가능하다, 처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지켜보면 되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 대상으로 법적인 송사를 진행하는 것, 예.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 대상으로 고소 고발한 거 모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이 이 금배지가 주는 특권 뒤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시도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 똑바로 하고 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공격해야죠. 예. 근데 명백한 가짜뉴스를 제기하고 나서 이게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는 최소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예.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예. 도의이고 염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도의와 염치가 모조리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 김의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면서 하나의 기준, 하나의 전례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라 예.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남발하면 처벌받는다는 그 기준이 우리 국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서 민주당에 계시니까 짧게 하나만 좀 네. 추가 좀 드릴게요. 사실 김의겸 의원 대변인 맡고 있잖아요. 좀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근데 대변인인데 대변인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대변인이 나타나면 본인 사안을 자꾸 질문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이거 대변인직을 계속 맡는 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적절치 않죠. 뭐 당직이라는 모든 당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어떤 논란이 있으면 사실은 그 논란을 해소하고 당직으로 돌아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야 그 당직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예. 그리고 전달력 있게 예. 그렇게 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의겸 의원께서도 지금 이 정도라면 뭐 한번 이것을 해소할 때까지는 좀 내려놓고 다시 당직을 맡는 것이 맞지 않나. 임시적으로 뭐 중지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사퇴를 하실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 말씀하셨고요. 김광수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이게. 그럼 자꾸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 전체가 조금 난처한 상황,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